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4%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세계 증시는 정말 화끈했죠. 미국의 제약사인 길리어드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코다리19 치료제로 효능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의 CNN 뉴스에서는 렘데시비르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냐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무려 1900포인트를 돌파했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19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개인만 코스피를 9,5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한국 증시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곧 있으면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를 매수한 외국인도 오늘은 다시 순매도를 했는데, 과연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실적 시즌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다우와 나스닥이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배제를 하고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5% 하락을 하였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다리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나라보다 더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침에 보시면은 한국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었고 일본은 마이너스 1%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본은 마이너스 1%대를 기록하고 있었고 한국은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제 11시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비상사태 때문에 빠지는 거고 한국은 건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들어가니까 한국과 일본이 별반 차이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중국 증시는 버티네요. 얘네는 지난주에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사상 최악이 나왔는데도 일단은 지난주와 이번 주 양 이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한국은 과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면은 중국처럼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날 하이닉스와 그리고 현대차도 같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시총상위주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서 세 가지의 지표가 모두 안 좋게 나오면서 내릴까요? 이게 정말 이번 주 빅 이벤트인데,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현대차 시총상위주는 모두 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시총상위주가 내렸을 때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악재 해소로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악재 해소로 오르기 전에는 보통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을 때, 혹은 이렇게 수급이 빠졌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수급이 빠진 다음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다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들어오는 경우 그때는 좋습니다. 근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더 판다. 그럼 정말 최악이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실적 발표할 때 잘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 1221원입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장 끝났을 때 나와 있는 환율은 한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보통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삐용 올라서 우리가 장을 개장하면은 환율이 오르고 이제 미국장이 개장을 하면은 환율이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 개장한 다음에 환율이 오르나 안 내리나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4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18불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3불이죠. 23불이면은 왜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을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18.27까지 내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23불이네. 뭐야 이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롤오버가 된 겁니다. 롤오버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유가 선물 만기로 인해서 5월물이 지금 6월물로 교체돼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23불이라고 찍혀있는 숫자가 현재 유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현재 유가는 아침에 제가 봤을 때 15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15달러까지. 그래서 와, 유가가 또 내리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롤 오버된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유가는 지금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정말 처참합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천억 원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4,800억 원 가까이 매도, 개인이 또 9,500억 원 매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양매도.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1900을 돌파하고 외국인이 31일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를 매수했었는데 그때 매수한 금액보다 오늘 매도한 금액이 더 큽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3,1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매도를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5천억 원 매도. 단순히 이렇게 단타를 치려고 금요일날 들어왔던 걸까요? 그리고 또 단타에 제한 금융투자는 역시나였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1,000억 원 매수하고 3,800억 원 매도. 얘네는 어떻게 달라지는 게 없어. 항상 매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 먹튀하고 이번에도 매수 들어오면 또 먹튀하고 거기다 오늘은 연기금도 같이 매도에 합세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투수 연기금은 오늘은 매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안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갖췄고 기관은 계속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증안펀드는 지수가 빠질 때 보호제 역할을 하고 ETF 상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안펀드는 현재 증시에서는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시 안정화 자금을 10조 원 이상 투입을 준비했고 처음에는 1조를 먼저 투입한다고 했는데 투입을 얼마 하기도 전에 지수가 급등을 해버려서 다시 지수가 빠질 때 증안펀드가 운용이 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내리고 있는데 항상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아시아 증시가 개장할 때는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유럽 증시가 개장하면은 마이너스로 돌변하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S&P 500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0.70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0 이 정도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이 개장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빵 하고 오르더니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그래서 그걸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도 같이 움직였는데 자 여러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늘 아침에 내린 이유는 물론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렘데시비르 관련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유출이 됐다. 이거는
옵션 만기를 가장한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일부러 나온 찌라시다. 이런 뉴스가 CNN에서 나왔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시간 외에서는 약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오늘 만약에 또 오르고 폭등을 한다면은 미국 증시가 아주 또 양호하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진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러한 기사 하나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어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왜냐? 일단은 CNN이라는 뉴스 회사가 반 트럼프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이 임상 효과가 5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 2%대로 하락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하고 있어서 장 초반부터서 하락으로 출발했죠. 마이너스 0.32% 하락으로 출발했고, 하이닉스와 현대차 등이 시작부터서 밀리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우리 코스피가 많이 조정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과 야간 선물이 장 중반에 상승으로 바뀌면서 우리 증시도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S&P 500이 내리니까 다시 내리고, 또 S&P 500과 야간 선물이 하락을 많이 하다가 하락폭을 줄이니까 다시 오르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국내 뉴스에서 정말 어이없는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이 뉴스였죠. 바로 럼프 형이 김정은의 친서 편지를 받았다. 이 뉴스가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1시 반에 갑자기 북한 측에서는 우리는 친서 같은 거 보낸 적이 없다. 저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둘 중 한 명은 분명히 뻥을 치는 건데, 이게 주식시장에선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게 장중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난티 같은 애가 상한가를 갔어. 근데 장중에 갑자기 럼프형 친서 뻥이다 그렇게 나왔으면은 박살나잖아요. 박살나는 건데, 이게 오늘 웃긴 게 아침에는 아난티라던가 이런 애가 빵 뜨면서 18%까지 올랐는데 장 후반부에는 다 빼버렸어요. 특히 종가 부분에서는 아예 박살을 내버리던데, 오늘 대북주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도 없죠. 이런 애들 보세요. 와, 그냥 몇 프로까지 올렸어요. 이건 또 21%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플러스 7%, 위에서 잡았으면 몇 프로 손실이다? 14% 손실. 그런데 오늘 왜 대북주가 상한가를 못 가고 장중에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한 가지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미군 정찰기 20일 한반도 상공 비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군이 북한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반도 상공을 비행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 후반부에 대북주가 와르르 무너졌는데, 야, 이거 오늘 또 상한가 갈 줄 알고 아침에 들어가거나 혹은 상투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큰일 났죠. 이게 뉴스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또 북한에서 화답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경우에는 이 주식 그냥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거나 장중에 그냥 쑥 빠져버리는 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북주는 여러분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 주식입니다. 실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실적 발표할 때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4월부터 5월은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다리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북주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나온 뉴스죠. 미국 코다리19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2만 2천 명.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빨리 재개하라 하면서 미국의 극우단체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럼프형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통제 권한을 미국의 주지사들에게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권한을 주지사들에게 주면은 만약에 잘못되면은 욕은 다 먹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기죠. 얘네는 확진자가 하루에 22,000명, 사망자가 막 4만 명을 넘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 나온 뉴스가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또 연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확진자가 하루에 10명도 안 나와. 10명도 안 나오고 있는 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라던가 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무슨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씩 나온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하면 뭐예요?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이 운동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제발 얘네 좀 우리나라처럼 최소 뭐 10명대 100명대도 안 바래요. 한 1000명대라던가 그 정도까지 좀 내려간 다음에 경제활동을 좀 재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럼프 형이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지지율이 그렇게 급박하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도덕적으로 봐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여러분 0.84%밖에 빠진 게 아니라 장중에 0.56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0.84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폭이 1% 이상 나왔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가 너무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10만원 찍었을 때 제발 탈출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현대차 자전거래 어떻게 외국인과 기관이 하고 있는가 설명과 현대차의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현대차 지금 셧다운 돼가지고 공장도 반 이상이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번 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걸로 나오고 있고 현대차는 매일매일 자전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있고 얘가 만약에 세계 증시가 좋아서 아침에 10만원 이상 돌파하면서 갭을 빵 띄우고 있다면은 그때는 최소 물량의 반이라도 덜던가 아니면은 전부 익절하고 나오는 게 좋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매일 자전거래를 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고점 한번 딱딱 찍어 놓고 그 뒤로 계속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개미들이 좀 떨궈졌을 때 오르는 경우도 있고 요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수가 급등이 나왔지만 얘는 별로 그렇게 상승이 안 나왔어요. 4.4%까지 올렸다가 플러스 1.41%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10만원을 넘기고 마감이 돼 있다. 의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맨날 말하잖아요. 아니 10만원을 지켜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원을 지켜주고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은 10만원이 깨지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지금 이 의미 있는 가격을 지켜준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서 지켜줬으면 그 가격이 의미 있는 거지 개인이 들어와서 지켜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외국인 기관은 풀로 매도, 특히 기관이 아주 양아치죠. 여기서 샀던 물량의 절반이 아니라 2배 이상을 팔고 튀었어요. 외국인은 오늘도 풀 매도. 그래서 10만 원을 딱 한 번 찍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89%를 빼버렸죠. 아니 오늘은 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자전거래하는 모습도 두 종목 아니 이 세 종목이 다 나왔는데 정말 열받더군요. 이거 다 개인한테 물량 떠넘기고 오늘 먹튀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지수를 무려 1.30%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종가에는 촥 빼면서 장중에 지수 변동성이 1% 이상이 됐는데 이렇게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와서 코스닥은 괜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은 시총상위주 시젠과 휴젤 이 두 종목을 급등을 시켜서 지수적으로 플러스로 보이게 돼 있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HTS의 모든 종목을 보세요. 음봉이죠. 여기도 음봉이죠.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왔어도 위에서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런 것처럼 오늘 코스닥도 장 막판에 팍 매도가 나오는데 정말 잔인하더군요. 정말 잔인해. 코스피는 일부러 1900까지 유인을 해놓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주 시작부터서 끝까지 대놓고 파는데 보면서 너무너무나 화가 났어요.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매번 말씀드리죠. 자전거래 3일째 나오고 있다. 자, 자전거래에 대한 거는 이미 이쪽에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전거래 여기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아침부터 어떻게 자전거래 했나 잠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아침 10시 54분에 이 위에 10만주 갔다가 계속 쌓아 올려서 삼성전자는 눌러버리고 하이닉스는 이 부근이죠. 여기 82,800원에 여기 13,000주 절대 안 없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뚫었어요. 누가 4,400주를 사가지고 이 위에 뚫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자마자 다시 위에다가 만주를 걸어가지고 눌러버렸는데, 이 만주 누르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나오면 하이닉스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갈 때가 많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엔 JP모건과 시티그룹이 대놓고 파는 걸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투심도 약했고, 아침에 보시면은 시간의 잔량 중에서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보통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장이 좋으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미국의 야간 선물이 아침부터 내리니까 삼성전자도 별로 아침에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침부터 쑥대밭이 됐죠. 지난주에 코스닥 반도체주 정말 안 좋았다 하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지난주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인데 전부 다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AD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음봉으로 끝났죠. 그런데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유상증자를 실시해가지고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13%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갭이 의미가 없어졌어.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 게 의미가 없어지고 아침부터서 그냥 15%까지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장중에 잠깐 올라왔다가 또 내리고 끝났죠. 오늘은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4.4까지 내려가고 0.28까지,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28까지 내려갔는데 시총 상위주가 별로 내리질 않아요.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는 멀쩡해. 그래서 지금 개인분들의 투심이 상당히 좋구나. 왜? 오전부터서 개인분들이 4천억 원 이상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었어요. 개인분들이 이제 코스피 1,900이 넘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달려들고 있고, 기관은 이때다 싶어서 1시간 만에 3천억 원을 팔고, 외국인도 그의 질세라 계속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시총 상위주가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너무 많아. 그런데 시총 상위주 중에서 세 종목,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 종목은 시작부터서 눌러버리기를 시작하고, 하이닉스 아까 4,000주를 누가 이렇게 샀죠. 근데 이 위에서 2,000주를 누가 또 샀어. 그런데도 여기 호가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 여기에 통곡의 벽, 만주가 넘는 물량 가지고 여러분을 아주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호가를 넘으려고 하면 이렇게 겁을 주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위로 개인분들이 막 살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밑에를 점점 깨버려. 여기 보시면 4,000주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하죠. 예전에는 그냥 이 위에 호가에다 물량을 쌓아놓으면서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잠깐 열어줬다가 와리가리 치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자전거를 했는데, 이번엔 좀 달라.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분들이 이렇게 밑에다 착착착착착 걸어두잖아요. 그럼 오냐 내 물량 받아라 하면서 이번엔 던져요.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사려고 해도 위에 호가는 깨지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기 이제 다 깰 것 같죠? 만주 있는 거 개인분들이 막 사려고 이 위에 들어와도 다음 장면 보세요. 호가가 깨지질 않아요. 계속 걸려요. 보세요. 자, 3,000주밖에 안 남았던 물량이 어떻게 돼요? 만주로 둔갑을 하고 잠시 후 위에 17,000주를 올려버리면서 개인분들이 죽어도 뚫지 못하는 통곡의 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분명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마이너스 4.4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아니, 나스닥 야간 선물은 플러스로 전환했네. 그러면은 얘네가 자전거래를 위해서 위에서 걸려있는 물량을 빼줘요. 여기에 걸려있는 물량을 빼줘가지고 여러분 보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위에서 팍 던져가지고 매도를 유발해서 다시 원위치로 시키는 그런 작업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세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전환을 해도 하이닉스는 내립니다. 하이닉스는 죽어도 내려요. 안 열려줘. 이거를 계속 쌓아놓고 안 올려줘요. 다른 애들은 반등이 다 나오고 있어.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는 계속 내려. 자, 삼성전자도 똑같죠?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11시 27분입니다. 아무리 개인분들이 여기 뚫려고 여기서 막 들어가 3만주 사고 8천주 사고 만주 사고 해서 여기 위에 있던 10만주 아무리 뚫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죽여버려요. 보세요. 개인분들이 산 거보다 더 던져버립니다. 58,000원만 가면은 그냥 큰 물량을 위에다가 집어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57,000원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호가를 다 깨버렸죠. 자, 12시 때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 어때요? 57,000원이었는데 지금도 57,000원. 이제는 20만 줄 위에다 올려 쌓아놨습니다.
개인분들이 아까 그 깼던 호가 위에다가 다시 20만 주 10만 주 쌓아놓으면서 계속 눌러요. 죽어도 눌러요. 오늘은 이걸 봐야 돼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위에 있던 물량을 빼가지고 개인분들 들어오게 유혹을 하는데 오늘은 반대 패턴이에요. 오늘은 이게 오르든 말든 니네 한번 죽어봐라. 계속 누르면서 밑에다가도 던지고 품에도 유발하고 얘네들이 계속 쌓아 올려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쌓아 오르기만 했어요. 중간에 오르지도 않고. 자,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58,0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향해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리면서 삼성 SDI도 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삼성,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은 주식들은 다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삼성 SDI 지난주에도 잠깐 오르다가 삼성전자가 내려서 같이 내리고 이번 주도 똑같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 보세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 초반에 1.77까지 올랐다가 삼성전자가 내리면서 같이 또 내립니다. 얘도 똑같이 따라가죠. 그런데 장 초반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잘 안 밀린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빵 끼워놔가지고 상대적으로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려도 시총 3위를 계속 지탱해주고 올려서 별로 안 빠져 보이고 별로 안 내린 것처럼 보이게 착시 효과를 냈으나 장 막판에 얘도 내리면서 우리 지수가 그냥 급락을 하게 됩니다. 하이닉스도 얘네가 플러스가 되든 말든 무조건 종가 최저가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보였던 JP 모간이 없어지고 신한투자에서 투매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내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투매가 나오면서 같이 빠지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면서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도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얘네도 같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음봉 내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모습이 코스피에서는 극명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12시 반이 넘자 삼성전자의 현 상황 어떻습니까? 아까 57,000원에서 이제는 54,000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코스피도 밀리기 시작하죠. 이 위에 70만 주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못 들어 이거. 70만 주는 뚫리지 않는 통곡의 벽입니다. 하이닉스 82,000원께로 내려갑니다. 위에 5만 주 걸었는데 이것도 못 들어요. 82,000원 깨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5만원 깨로 갑니다. 보세요. 여기도 25만 주 쌓아놓고 계속 밑으로 빼는데 지금 시간이 2시 53분이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연기금이라던가 기간이 확 당겨줘야 되는데 연기금이라던가 기간 매동을 보세요. 오늘 단 한 번도 매수로 전환한 적이 없어요. 자, 12시쯤 되면은 개인이 5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쩌죠? 개인은 7천억 원 매수하고 외국인은 3천억 원, 기관은 3,800억 원 매도. 매도폭만 늘어나지 매수가 안 들어와요. 보통 이 시간대는 기관이 갑자기 매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지구 끝까지 매도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나쁜 놈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최저가로 갔고 현대차도 종가 최저가로 갔고, 와, 얘네들 진짜 아문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장중에 계속 안 좋은 뉴스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멕시코 공장의 셧다운을 연장한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둡다. 이런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이 좋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위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는 호가로 맞거나 그런 거 없죠? 그냥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99,000원이 깨지는 순간을 잘 보세요. 위에 호가가 별로 안 쌓아져 있는데도 이렇게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이제 99,000원을 여기 깨러 왔는데 99,000원일 때도 위에 별로 걸어놓는 물량이 없어서 얘 이거 장 막판에 연기금이 사서 확 올리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체결 강도가 41밖에 안 되고 매수 체결량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매수 체결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10시 이전에 체결 강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도 참 많죠. 체결 강도가 아침에 보니까 120이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50밖에 안 된다. 어떻게 된 거냐고. 아침에는 당연히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체결 강도가 높게 나오고, 그리고 오후장에는 이제 체결 강도가 어느 정도 체결이 됐으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여기 찍혔으니까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체결 강도가 장 중후반에 센 애들이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40밖에 안 나오니까 안 좋죠. 자, 현대차 주가가 12시 40분이 됐는데도 계속 내리고 위에 별로 쌓아진 물량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왜 못 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은 여기에 1000주밖에 안 걸렸거든요. 천주교 신자인지 몰라도 1000주를 계속 걸어놔요. 그런데 1000주를 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호가가 정말 무겁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 1000주를 뚫려고 개인분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막 100주 들어오고 101주 들어오고 나중에 여기 1000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1000주를 뚫고 뚫어도 계속 생깁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99,000원까지 내려왔고 아까랑 다르게 호가가 두꺼워졌죠. 그러니까 개인이 막 사러 들어오면은 그때는 위에다 호가를 계속 박아버려요. 이제 99,000원 그냥 뚫리고 98,700원까지 내려갔는데 위에 아까 짧았던 호가들 다 없어지고 이제는 10,000주, 7,000주 이렇게 쌓아져 있죠. CL에서 계속 매도하는데 체결 강도도 더 낮아졌죠. 그리고 현대차는 동시호가 때도 보시면은 여기 15시 19분까지만 해도 97,900원이었지만 동시호가 때 또 300원을 더 내려서 결국에는 97,600원으로 끝났고 개인만 이렇게 매수가 잡혔는데 위에 이렇게 호가가 몇 개 안 걸려 있잖아요. 얘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얘는 이렇게 개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가면 위에다가 10,000주를 걸거나 1000주를 걸어서 계속 눌러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가 5만원이잖아요. 5만원이면은 5만원 지켜줬으니까 내일 뭐 또 올리겠지. 내일 갭 뜨면은 던져야지. 그게 아니라 요렇게 호재가 나와서 돈 하나도 안 넣고 빵 뛰었을 때는 내가 빨리 탈출을 해야지 그게 수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52,000원에 물렸어. 근데 한 달 동안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고 여기서 여기까지 합쳐봤자 내 수익이 3%밖에 안 돼. 내가 3% 먹으려고 한 달 동안 기다렸나? 아니지. 난 더 먹어야지 하고 홀딩을 했어.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빠지면서 다시 내 수익이 없어지고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봐봐.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쫄리기도 하고 복잡해집니다. 왜? 내일 모레 하이닉스 실적 나오면은 삼성전자 같이 내리는 거 아니야? 내일 모레 한국 GDP 발표하는데 또 내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복잡해지고 아침에 만약에 그날 내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발 본전만 와라 하면서 이제는 또 심리가 바뀐다니까. 분명히 익절할 기회를 줬을 때는 갑자기 목표가를 이런 데까지 올려가지고 더 가자 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이제 또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지니까 일단은 수익을 뭐 반이라도 챙기거나 아니면 그냥 다 팔고 나왔다가 빠지면 다시 사거나 그게 최선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 힘든데 쉽게 올라가기 힘든 거 쉽게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렘데시빌이라던가 뭐라던가 저런 찌라시 뉴스 빵 띄운 다음에 세계 증시가 빵 떴을 때 호재로 올랐을 때 봐봐요. 얘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평소보다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여기까지 그냥 3%를 올렸는데 이럴 때 만약에 악재 뉴스가 뜨거나 아니면은 이럴 때 오히려 지수가 밀리거나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그냥 사정없이 빠져요. 아침부터도 한 번도 안 올리고 뺐다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처음부터도 작정하고 뺐어요. 지난번에 와리가리라도 쳤지 이번에 와리가리를 치지도 않고 그냥 미끄럼틀처럼 촥 빠지고. 보세요. 하이닉스는 더 심각해요. 한 번도 안 올리고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와리가리 치지도 않고 오늘은 그냥 슉 눌러버리면서 빼는데 아주 아침부터서 외국인 기관이 못 됐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모르시는 게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이거 5만원대 지지를 해줬으니까 아침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내리면은 시간으로 팔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주식을 누가 사줘야지 팔 수 있죠. 내가 그냥 매도 주문 낸다고 해서 팔리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 정도 상식은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영상을 올리면은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는 게 시간으로 팔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옵션 만기가 뭐고 옵션이 뭐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거는 네이버를 검색해 보셔서 알아보도록 하시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리니까 해지 개념의 주식인 파미세일과 시젠이 오르더군요. 얘랑 두 개 크로스 카운터 되는 거 보셨나요?
아침부터서 휴젤이 급등하고 시젠이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두 종목이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랑 관련이 있죠.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아서 상장 폐지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회사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고 장 초반부터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하한가를 갔죠, 메디톡스가.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기죠. 왜냐하면은 식품청 허가취소 뉴스라던가 법원에서 소송이라던가 여러 가지 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왔었고, 최근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다가 왜 이제 뺐을까요? 오늘 나온 뉴스도 사실 3일이나 4일 전에 계속 나왔던 뉴스예요. 그리고 시간외 같은 경우에서도 지난주에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아니, 이거는 매일 전부터서 이렇게 찌라시가 계속 돌았었어요. 앞에 살펴보시면은 이런 찌라시와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는 반응을 안 했어. 주가가 반응을 안 해서 이거 나와도 그다지 타격이 있을까 없을까 좀 아슬아슬했단 말이에요. 뭐 불구속 기소라던가 식약청의 허가가 취소된다 뭐한다 뉴스가 예전부터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었고, 그런 결과가 이쪽에서 뭐 선반영됐다 뭐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야,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아니, 지난주 시간에서도 별로 반응이 없었고 오늘은 그냥 점화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야, 제약주는 진짜 인보사처럼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주를 안 건들거든요. 근데 뭐 지난주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했던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약주와 대북주를 안 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뜬금없는 유상증자, 그리고 저렇게 허가 취소 뉴스, 저런 거 한 번 맞으면은 점하 내지 막 마이너스 10% 20% 시작하기 때문에 잘 벌었던 거 한 번에 다 날리는 경우가 나와서 이런 건 잘 안 하고, 이런 회사들이 뭐 재무제표가 좋아도 여러분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있죠. 그리고 아침에 뭐 호텔신라라던가 여행 관련주 그리고 제주항공 항공주 애들이 막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예, 한한령 해체 뉴스가 있었죠. 무슨 뉴스다? 한중일 온라인 자선 콘서트 개최, 이 뉴스에 한한령 해체가 될 수 있다 막 나오지만, 한한령 해체 기대감은 4년 연속 매일 나오고 있고, 그런 뉴스는 주가를 띄우는데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재료 소멸로 빠진 적이 많다, 매번 이야기하죠. 2020년도 1월에 한한령 해체 기대감 이런 거 빼고 2019년도 12월달 한한령 해체되려나? 2017년도 한한령 해체, 2017년도면 3년 전입니다. 계속 한한령 해체 뉴스만 계속 했죠. 전시관에서 한국의 그림이 전시되자 한한령 해체가 풀리는 듯하다. 2017년도 5월 29일 모든 조그만한 뉴스 하나 갖다가 부풀려서 한한령 해체 기대감을 매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코다리 저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다 안 좋았죠. 아까 화면에서는 플러스 5%였지만 종가는 플러스 2%, 티웨이항공 얘도 종가는 플러스 4%로 마감. 그리고 호텔신라도 오늘 4%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5.41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2% 이렇게 마감되는데, 너무나 단순한 이유로 한한령 해체 뉴스 나오지만 외국인이야 이런 애들 안 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물리지 마시고, 호텔신라 계속 8만원까지 유혹한 다음에 빼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조심하세요. 아까 보여드린 제주항공 말고도, 아니 아시아나도 6월달까지 전 직원 15일 무급휴가 연장, 무급휴직 연장하면서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오늘 항공주가 왜 떴나 보니까 중국주가 오르면서 같이 오르고, LCC에서 정부가 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LCC하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6조 5천억 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천억 원, 2천억 원으로는 택도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회사채 보증을 해주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는 뭐 빚을 지고 보증을 해줘서 부도를 막는다고 해도 어떡할 겁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입국 금지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저 코다리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으면 해외여행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LCC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상폐 위험성이 매우 큰 주식이에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인수 추진돼가지고 끝났지만 LCC 중에서 좀 약한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사는 진짜 지금 9개 중에서 한 2개, 3개는 부도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지금 조건이 열악해요. 한일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나이도 안 좋고 지금 일본의 무비자 입국도 양쪽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본 여행도 수요가 줄어서 갈 수도 없게 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혔고 그래서 LCC라던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다리 문제를 극복을 해도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가 FDA의 긴급 승인, 지난번 시젠처럼 긴급 승인을 허락받았다.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그냥 점상이에요. 점상이라서 물량을 매집한 사람도 없고 여기에서 뭐 뻥 띄우고 올라가도 이런 데 지금 잘못 들어가면 끝납니다. 시젠이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얘가 오늘 점상으로 보낼 이유는 별로 없었는데 얘하고 뭐 다른 애도 막 시젠도 같이 올랐으니까 만약에 오늘 뭐 나스닥 그리고 S&P 500 내리면서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가 급락한다면은 길리어드 관련주로 오른 파미셀은 정말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체크하세요. 정부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출을 해주느냐 마느냐를 21일 날 결정을 합니다. 21일이 언제입니까? 내일이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매우 안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내일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대출을 안 해줄 경우에는 얘는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얘네한테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갖다가 여러분이 뭐 아니면 도싸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안령 해체 뉴스는 4년 동안 매번 있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한안령은 계속 이어졌었고 미술관에 한국 미술품이 전시되었다. 그 뉴스로 한안령 해체 기대감 뉴스를 냈던 적도 있고 여행 사이트에 한국의 여행 상품이 소개되었다. 뉴스를 가지고도 한안령 해체 기대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는 뭐다? 진핑형 방한 뉴스를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뿌리고는 있지만 매년 나오는 뉴스지만 진핑형은 단 한 번도 한국에 방한한 적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CNN에서 말했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맞이하여 주가 조작설이 거론이 되었는데 오늘 만약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폭락을 한다면은 한국의 제약주라던가 혹은 세계 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오늘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 계셨네요. 예, 제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에소크리마님, SD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